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단편소설 작가 광인일기를 쓴 누구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신의 작품들은 되게 짤막합니다. 단편이지만 그 속에 깃든 철학과 예술성으로 인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누구신의 문학은 혁명을 위한 문학이었으나 아니한 이데올로기 도구로 전락하지는 않았던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누구신 작품 속에서 그리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슬로건이나 말뿐인 지식인 작가의 허위가 아닌 진실한 생활을 눈부신 투쟁, 낙동하는 맥박, 뜨거운 정력, 그리고 상상하는 인간의 희망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글은 간결합니다. 그의 문체는 핵심만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힘이 있는 간결체 문장입니다. 평자들은 누구신의 정치 해석은 반항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조리와 절명에 반항하였습니다. 또한 그런 자신이 공부한 것만 믿었으며 끊임없이 회의하고 도전하고 탐색하였습니다. 그런 동서고금 다양한 사상과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자기의 피와 살로 소화한 남은 버렸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20, 30대 형성된 세계관에 기대어 세계를 해석하는데 누구신은 그 신이 된 나이에도 젊은 미덕과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사유 영역을 넓혀나갔습니다. 그가 말 그수지구의 문예의 이론을 학습하고 수양한 것이 40대 후반이었습니다. 특정 사고의 틀에 매몰되지 않고 끊임없이 허물을 벗고 나아갔습니다. 이를 변증법적 사고로 하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것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검증하고 대체하고 변화하였습니다. 정반합의 사고를 통해 나선 식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누구신 연구자들은 그의 작품이 일기는 전국 역사를 시기의 역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기로 형성화된 국가폭력 사회 시스템의 폭력성은 단지 1918년 전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신이 그를 특정한 시대와 사회의 텍스트로만 볼 게 아니라 현대적 의미를 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신 사상의 근저에는 약자에 대한 속죄의식과 강자에 대한 전투의식이 있습니다. 원본의 중성시를 실천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상이라기보다는 삶의 태도입니다. 누구신의 연구자들은 절망과 어둠의 시대에서 다시 일어서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고 힘없는 집요함으로써 더 나은 곳으로 꿈꾸는 이들 또한 고독을 견디는 지혜를 배우고 싶은 인물들이 누구신의 책을 읽기를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시동 잣대를 가졌습니다. 사람과 사건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은 따뜻하기보다 잔혹하다 것 같습니다. 목요일이나 일제는 햇볕처럼 대남없이 모두를 갔습니다. 그런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낙관 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전국 최초의 현대 소설로 평가받는 광인일기는 현실을 고발하지만 어떤 모델의 절망적입니다. 그런 전통과도 병행선을 그었습니다. 인의 도덕의 팽간 숨은 진짜 글자는 식인이더라도 진솔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데올로기의 것을 폭로했습니다. 좌파와 우파, 유학과 마르크시즘을 도로 비판한 진실주의자인 그를 상층부의 기득권자들은 불편해하였습니다. 반대로 청년들의 허위와 과정을 혐오하는 그를 인간 자석이라고 부르며 쇳가루처럼 끌려갔습니다. 1930년대 이미 누구신의 사유 형태를 변증법이라고 평가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사유의 한계를 주기를 책임 밀어나가는 것은 좋게 해석하면 끈질긴 진정함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어떤 여인들에는 등성 없으므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작가로서 두각을 드러내던 루시는 1926년 천안문에서 매펀적인 단체의 정부에 항의하던 시위대 47명이 학살당한 이른바 3.18 참사 때 민국이 가장 어두운 날이라며 군부를 비판했다가 대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대학을 떠나 전문가 강연을 통해 의회에 대한 비판적 정치적 입장을 계속 글러썼습니다. 그는 중국 자유작가연맹에도 참여하였고 파라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그는 권력도 싫어하고 사람 맞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의 삶은 정치적이었습니다. 루시의 철학 사상에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의 사상이 철출받지 못하는 이상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시는 자신은 중간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사슬에서 지금 여기 존재하는 중간자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삶이란 중간물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 출발점이었습니다. 루시는 봉건 시대의 끝에 태어나 70년간 중국의 구구운동에 실패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편 전쟁 때 패전부터 양부운동, 경북여신운동, 신의 형길 실패까지 그런 전통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중개인들이 어떻게 변화하여 새 시대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그의 행정사상이 있게 됩니다. 그가 생각하는 혁명은 중국의 모든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완의 혁명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을 진정한 혁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서강대 교수 이우겨는 중국문화학과 교수는 그의 사상을 중간물 사상이라 평하였습니다. 루신 사상의 독특한 점은 자신 어둠의 마지막 인물이며 새 시대의 중국이 못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새 시대를 이루어지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어둠과 같이 쓰질 터인 청년들이 새로운 세상에 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 어른들은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때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죄인의식 혹은 시행의식입니다. 역사가 발전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어른들에게 그런 의식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학생들은 루시 이런 생각이 담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할 것인가 같은 산문을 보며 통쾌해 하였습니다. 루시는 다수의 힘을 노보다 믿지만 다수가 가진 어둠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민중이 들키지 못한 뇌 정신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 때문에 다수 민중이 건설뿐 아니라 파괴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수 희빛과 근대를 늘 같이 봐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였습니다. 루시는 또 자기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생각이 자기다움이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리 왔으며 다수가 옳다고 해서 옳은 일이냐는 거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과잉 정치화하면서 자기 판단이 중지되기도 한다고 봤습니다. 루시는 모든 문명에게는 다 편향이 있다면서 근데도 역사의 한 시기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근대는 성취와 근대를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통찰한 청년들이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강대 우경 교수는 루신 문학의 가장 위대한 점을 이선이 없는 거라고 봤습니다. 어둠 자체가 루신의 문학입니다. 삶이 본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어둠이었습니다. 삶이 어둠 자체를 계속 드러내는 절망적인 강전의 문학이었습니다. 계명문학과 다른 재미라는 것입니다. 근현대 중국 문학의 아버지이자 중국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 근대화의 선구자 전도수는 서구의 민주주의와 과학주의의 도입을 근대화의 첫걸음으로 보았습니다. 이 호가에 나온 것이 후세의 문학혁명입니다. 그의 문학혁명은 백화문의 보급입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상을 걸로 표현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근대화가 이루어진다고 외쳤습니다. 이후 근대화의 필수 조건인 문화혁명은 실천하고 성공으로 이끈 것이 바로 루시입니다. 그의 소설은 중국이 봉건주의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동하는 가덕에 중국인들이 체험하였던 고통과 혼란과 방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2000여 년간 쌓여왔던 봉건주의 전통사회의 거대한 타격이 붕괴되는 현상은 중국인들로서는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신 봉건주의란 전통사회의 미망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문학작품을 통해 개방하여 봉건윤리라는 미신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앞장서서 중국의 근대화에 공헌하였습니다. 누구시는 중국에서 마오쩌둥에 의해 신격화된 문학대혁명 시기에도 누구신 전집은 살아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신의 의대와 상관없이 누구신의 이미지가 넘사벽의 의의로 화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오쩌둥은 누구신 정신의 신경 시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신은 공산주의자 이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신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 뒤 공산당 중앙은 누구신을 공산주의 소비에트 운동을 신하는 전후로 발언했습니다. 서거 1년을 기념하는 강연에서 마오쩌둥은 누구신을 공산당의 저직원은 아니지만 그의 사상 행동 저작은 모두 마르크스화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1940년 1월 마오쩌둥은 신민주주의론에서 누구신 위대한 문학가이자 사상가, 행명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건 누구신 문화적 나이건으로서 선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신 정신은 문화적 가치를 중국 공산당 혁명적 기호 자원으로 독차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사상가 인물 중심으로 복각된 누구신 때문에 문민으로서 그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때문에 198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에서 문인의 누구신을 더 자세히 보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누구신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기치 아래 소설의 창작에 큰 영향을 주는 그 내적 모습과 다양한 갈등을 분석하기 위한 작업도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1920년 30년대 일제강점기에 누구신 작품이 전해졌습니다. 1948년 이후 한국에서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로 중국과 러시아 작가들이 작품한 금기시됐고 레드 컴플렉스로 인해 누구신에 대한 편견도 오랫동안 유지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받아들인 누구신의 모습은 시기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1920년대는 무정부주의자, 30년대에는 좌파 작가, 60년, 70년대는 실전적 지식인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평가된 읽는 사람의 환경과 사고의 스펙트럼에 따라 누구신을 굉장히 다양하게 보았습니다. 누구신의 작품은 중국 밖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널리 독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중학교의 모든 국어 책에서 그의 작품이 수록되었습니다. 서양권에서도 이 내용의 가장 인지도 높은 근현대 정화권 소설가입니다. 그의 소설 단편 광민일기는 노벨 연구소 선정 세계 100대 문학에 포함되었습니다. 1986년 문화와 문학 비평가 프레드릭 제임스는 모든 21세기 문학이 치열한 국가적 우화 형식의 최고의 예로 광민일기를 인용하였습니다. 문학 비평가 글로리아 데이비스는 누구신이 프레드릭 니체와 비교하면서 두 사람 모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현대 건축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평가 레오나르도 비토리오 아레나의 말에 따르면 누구신은 니체의 스타일과 컨텐츠가 과다하기 때문에 니체의 매력과 거부감이 일치섞인 니체에 대한 모호한 관점을 선택했다고 봤습니다. 한편 누구신은 러시아의 문화인 톨스토이와 비교되는데 누구신이 중국 민중들의 신과 탐욕과 무정각 천박한 문구대로 모사했다면
톨스토이는 정반대로 기독교 이성주의 향을 받아 러시아의 민중들 행실보다 지나치게 위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누신 소설이 번역의 최고봉은 김시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문과 명예교수를 보고 있습니다. 김시준 교수가 번역한 누신 소설 전집은 1996년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번역되었습니다. 2008년 원류문화사에서 다시 출간되었습니다. 누신 일생 동안 발표한 소설들을 엮은 소설 전집은 남학, 방황, 고사신편, 상관에 수록된 작품들을 모두 번역한 완벽본 소설 전집을 냈습니다. 가격도 싸고 번역도 훌륭해 누신 인문학 세계가 궁금한 이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김수진 중문과 교수는 평생을 중국 현대문학에 몰입하여 이러한 문체로 유신 소설이 감동을 살렸습니다. 김시진 교수의 번역은 전공자들이 누신 소설 번역 가운데 가장 선대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이 번역을 능가하는 후학자들이 번역이 드물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국내 누신 번역에서는 단연 으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신 문학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표준적인 번역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역의 정확성 역시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 교수 신문이 뽑은 최고의 번역본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누신의 소설 전집은 서울대학교 권장도서 목록 서강대 필독서 목록에도 올라 있습니다. 2011년 권돌 출판사에서 한국어를 읽는 누신 문학 전집을 공개하였습니다. 누신의 수많은 저작 중에 소설집 나팜, 방황을 개하고 뽑아 일권의 우책을 담는 선집입니다. 우책은 전문 수필집, 서원집, 양지서, 고사 신편입니다. 이 책 전문에는 누신이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쓴 짧은 비평입니다. 그가 쓴 사회 비평과 문화평 뿌리를 이루고 있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 수필집에는 1924년부터 26년 사이에 쓴 3번 모음입니다. 3책 서원집은 편집을 모으며 4책 양지서는 누신과 그의 사랑했던 애인 시광핑과 나는 서간집입니다. 5책 고사 신편은 누신 최후의 창작집인 고사 신편에 실려 역사소설입니다. 읽은 5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5권은 일권으로 묶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영남대학교 박형기 교수가 누신 문학 선집 해설을 쓰고 송춘남이 영원한 누신을 썼습니다. 그를 보고 작된 누신의 저작 가운데서 널리 익히는 글들만 뽑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표현한 고인돌 출판사 대표는 한권으로 읽는 누신 문학 전집은 일반 독자들이 방대한 누신의 문학과 사상에서 습관 나무 전체와 부분을 아울러 볼 수 있게 계획되었습니다. 그동안 단편적인 부분 번역 출판은 남은 버대 숨을 볼 수 없었다. 누신이 방대한 책을 다 번역 출판한다 해도 영문자들에게는 이용하지만 일반 독자들은 습을 보지만 남을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 책을 펴낸 까닭은 2018년 그린빛 출판사에서 국내 중문학자들과 구성된 누신 전집 번역위원회가 누신 전집 총 20권을 안가하였다. 이상 중국 단편 소설가로 세계의 이름을 떨친 누신 작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